네, 오늘은 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을 크게 세 가지의 주제, 기억장치, 램, 그리고 DDR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이고 이 램은 컴퓨터의 한 부품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 램을 다른 말로 기억장치라고도 불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기억 장치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기억 장치는 컴퓨터에서 데이터, 즉 자료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보존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CPU, 램, 하드디스크는 전부 기억 장치라고 불리는 하나의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은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것은 영구히 보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보시는 CPU와 램 이 두 가지가 일시적으로 데이터, 즉 자료를 보존하고 마지막에 있는 하드디스크만이 이 데이터를 영구히 보존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주제를 전부 다 알아보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오늘의 주제인 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렇다면 이 램은 도대체 무엇이냐? 쉽게 말해 CPU가 일을 더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바로 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중 자주 사용하는 정보를 하드디스크에서 꺼내 임시로 저장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주는 눈치가 빠른 부품입니다. 자, CPU는 어떠한 정보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램은 준비를 해놨습니다. CPU가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이미 준비해 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료를 건네주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램에 저장을 하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하드디스크에서 꺼내주냐고요. 그러기에는 램은 전기가 끊기면, 즉 전원이 꺼지게 되면 저장했던 정보가 다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램에 저장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다 소실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드디스크에서 꺼내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하드디스크가 일하는 모습이 CPU가 봤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느립니다. 그래서 이 눈치 빠른 램이 미리미리 CPU가 사용할 정보들을 예측해서 갖고 있다가 CPU가 그 정보를 찾을 때 재빠르게 꺼내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상황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곳은 가드레일 공사 현장입니다. 이 사수 박 씨와 부사수 김 씨의 대화가 있는데요. 어이 김 씨, 가서 16에 33 볼트 좀 갖고 와. 예, 이미 사용하실 줄 알고 갖다 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사수가 역시 김 씨는 일을 참 잘한단 말이야. 아주 보기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이 사수는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사수를 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사수인 김씨가 없다. 만약에 램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게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수는 물건이 필요해서 본사 직원인 이대리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리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사수가 얘기를 합니다. 어이 이대리, 지금 16에 33 볼트가 필요하니까 빨리 가져와. 빨리 갖다 줘. 16에 33 볼트 지금 있긴 한데 이걸 제가 가져가기에는 제가 본사에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죠. 그래서 사수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언제 갖다 줄 건데? 아이고, 답답해 정말. 하면서 이대리가 이제 또 반박을 하네요. 아니, 그게 창고에서 물건도 찾아봐야 하고 회사 차량 사용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하면 이미 이 사수의 마음은 답답하겠죠. 그래서 사수가 얘기를 합니다. 됐어, 끊어. 아니, 본사 사람들은 뭐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맨날 이러쿵 저러쿵 말만 길게 늘어놓고 말이야. 에휴. 같은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수를 CPU, 그리고 부사수를 램,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본사에 있는 구매팀 이대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CPU에게는 어찌 보면 이 부사수인 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모리, 즉 램의 용량이 클수록 더 많은 정보를 저장을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야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에 용이하니까요. 정리하자면 램은 하드디스크에서 가져온 정보를 임시 저장을 해서 CPU에게 줍니다. 그래서 컴퓨터 속도를 높여주는 중간다리 역할자입니다. 이 속도를 놓고 봤을 때 CPU, 램, 하드디스크 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램이 있으면 컴퓨터가 당연히 빨라져야 되는데 왜 제가 게임을 키면 빠르게 바로바로 켜지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왜 느리냐? 램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안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램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안 올라와 있다면 그것은 램이 하드디스크에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로딩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CPU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컴퓨터를 구매할 때 자주 봤던 램을 자세히 한번 볼 텐데요.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이런 그림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 DDR4 8기가 PC4 25600 무엇을 나타내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삼성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DDR은 뭐고 25600은 뭐고 또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 DDR과 가장 뒤에 있는 숫자를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DDR 뒤에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1에서 5까지 붙어 있는데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램의 속도는 2배씩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 DDR4는 DDR1보다 8배가 빠르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DDR5가 개발이 됐으나 칩 생산 문제로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램의 속도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뒤에 보시는 저 25600의 숫자가 있죠. 자,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 램의 속도는 대역폭, 동작 클럭을 의미를 합니다. 램의 속도 표기는 메가헤르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25600이 있죠. 이 25600을 데이터 전송량이라고 하는데 램은 한 번 주고받을 때 8바이트씩 주고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메모리의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25600, 즉 이 25600을 8로 나누면 3200이 되고요. 이 3200을 8로 곱하면 25600이 되는데 25600이 뜻하는 것은 1초에 25600MB를 전송을 한다는 뜻이고 보시면 메모리 동작 클럭이라고 써있는 3200MHz는 동작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 속도는 3200, 전송 속도는 25600MB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램의 속도는 CPU보다는 느리지만 하드디스크보다는 빠르다. 그리고 두 번째, CPU가 작업하기 용이하게 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공간이 램이며 이 램은 휘발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램의 용량이 크면 많이 저장할 수 있어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다. 그리고 DDR 1부터 5에서 숫자가 높으면 빠르고 가장 뒤에 있는 전송 속도가 크면 빠르다 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